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4월의 첫째 날 다들 의미 있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오늘도요, 일개미처럼 열심히 영상 준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글쎄, 4월은 공모주 가뭄이구나. 어떻게 돈 벌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대형 IPO 일정이 하나 잡혔더라고요. SKI 테크놀로지.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통과했다는 기사 보고 부랴부랴 또 증권신고서 한번 뒤져봤네요. 우선 대여급 IPO 중에서는 SKIT가 중복 청약의 막차가 될 것 같고요. NCS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가 5월 20일 이후에 청약하는 회사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0일 이후에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기업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KIT는 3월 31일 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맨 처음 화면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상장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는 걸까요? 요 그림의 글씨가 정확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상장 절차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회사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요. 그러면 상장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이 신청서를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 결정을 내려서요,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요. 우리는 이 증권신고서를 다트에서 찾아보면서 공모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후에 청약 일정에 따라서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공모가 다 끝나면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또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상장 후에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SKIT는 현재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증권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밍업 수준으로 같이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증권신고서 내용들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요. SKIT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간단히 짚고 설명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KI 테크놀로지는 2019년 4월에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배터리 분리막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는 비닐 같은 재질의 소재를 말하는데요.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막아서 화재를 예방하고요. 또 리튬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의 배터리의 구조는 그림으로 옆에 첨부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역할도. 아무튼 분리막은 2차 전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고요. 배터리 원가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SKIT는 분리막 중에서도 특히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 1위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6.8%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습식 분리막은 건식 분리막보다 훨씬 프리미엄 방식이고요. 안정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SKIT가 생산한 분리막은 지금까지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업체의 러브콜이 특히 더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분명히 기술력도 좋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은 맞습니다. 게다가요,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했던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예비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2월에 결정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건이고요. 최종 판결은 8월 2일로 잡혀 있는데 어쨌든 상장 전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SKIT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회사 내용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공모 일정이 어떻게 잡혔냐면 이번 달 22일부터 23일까지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23일부터 23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6일에 이 수요 예측 결과 공개와 함께 공모가도 확정이 될 거고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청약이 진행됩니다. 근데 환불일이 5월 3일이에요. 주말이 끼어 있어서 환불일이 다소 늦습니다. 대출받아서 청약하실 분들에게는 약간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상장일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5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모 개요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죠. 먼저 총 공모 주식 수는 2,139만 주입니다. 상장 후에 전체 주식 수의 30%를 공모하는 거고요. 이 중에 구주 매출이 1,283만 4천 주인데 모두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SKIET의 지분 90%를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 22.7%에 해당하는 물량을 구주 매출로 내놨네요. 구주 매출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죠.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에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모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SKIET의 주식을 사게 되면요. SK이노베이션이 그만큼 돈을 벌게 된다는 소리죠.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1조 10억 원에서 1조 3,476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공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 벌어들이는 돈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의 소송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도통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들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SKIET의 발전을 위해서 온전히 다 사용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은 SK이노베이션의 배로 들어간다는 거. 네, 그렇고요. 다음으로 공모가 희망밴드는 7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네요. 그냥 비교 대상 없이 절대적으로 봐도 왜 이렇게 공모가가 비싼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2020년 펄을 구해보면요. 약 85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SKIET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 삼은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첨보 이런 2차전지 소재주들의 펄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포스코케미칼이 225배로 말도 안 되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요. 보면 66배, 73배, 75배 이렇죠? 그러니까 사실 공모가 상단 기준 가격은 이미 조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모가도 뭔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총 공모 주식 수에 공모가 밴드를 곱해서 구한 공모 규모가요. 완전히 역대급이에요. 역대 공모 규모 4위에 랭크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네요. IPO 대여로 꼽혔던 SK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가장 대여가 될 것 같아요. 예상 시가총액 수준으로 봐도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7조 4,826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수준이고요. 4월 1일 어제자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47위 수준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렇다면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도 꽤 많겠죠? 25% 기준으로 534만 7,500주고요. 제 생각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사주 미달분이 꽤 발생했었기 때문에 SKIET도 우리사주 미달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30%까지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청약 규모도 굉장히 커집니다. 옆에 표와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리고 균등 배정 방식은요. 증권신고서에서는 전원 균등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때도 그랬잖아요. 전원 균등 방식인 줄 알았는데 각 증권사가 모두 다 50% 균등 물량을 고정하겠다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공지를 했었죠.
SKIET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5개 회사입니다.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 때 이 5개 증권사의 계좌를 다 터두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직 개설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순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증권사의 계좌를 오늘 개설했다.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는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비대면으로든 지점 방문을 통해서든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하고요.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은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점을 방문해서 내가 왜 계좌를 개설하려는지 목적을 잘 설명하시고 혹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면 개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NH투자증권은 비대면과 지점 개설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때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게끔 해줬었는데 지금은 다시 막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혹시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개설을 허용할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는데 OTP 등록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타 금융기관의 실물 OTP를 보유 중이시라면 그거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만약에 비대면 한시적인 허용이 없다고 하면요. NH투자증권의 계좌부터 개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나 SK증권 중에 아직 계좌가 없는 분들은 지점 방문해서 개설을 해주시고 필요 서류는 방문 전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요. 비대면으로 편하게 집에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을 하면 한 번에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급하시면 이 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은행 연계 증권 계좌의 단점을 확실히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증권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서 검색을 해봐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요. 청약 당일에도 비대면이나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을 하면 바로 청약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냥 좀 불안하니까 청약 전날까지 계좌 개설은 다 완료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도 증권사별 배정 물량 확인하면서 균등 배정 수량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배정 물량을 쭉 적고서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분명히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534만 7,500주라고 했는데 합계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엑셀을 몇 번을 다시 돌려봐도.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읽다 보니까 SK증권의 배정 물량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요. 일반 청약 대상의 모집 주식수와 매출 주식수를 더해서 총 일반 청약 배정 물량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증권의 일반 청약 모집 주식수 30만 5,571 더하기 매출 주식수 45만 8,357을 더하면 총 배정 물량이 76만 3,928주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42만 7,800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직접 더해서 구했던 수량 76만 3,928주로 수정을 하면요. 총 합계가 딱 떨어지고요.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이 압도적으로 배정 물량이 많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거의 없다고 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누기 2해서 균등 배정 물량을 구했어요. 균등 배정 방식이 50% 고정 방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균등 배정 수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청약 건수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SK바이오사이언스 때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결과를 바탕으로 청약 건수를 쭉 채워 넣었고요. 균등 배정 물량을 청약 건수로 나눠서 수량을 예측해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은 2주,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3주,
한국투자증권은 한 주, 추첨 당첨되면 2주, SK증권은 3주, 추첨되면 4주, 그리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영락없이 빵주, 추첨해서 당첨이 돼야 겨우 한 주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균등배정 수량은요, 6주에서 11주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청약 건수가 가정이기 때문에 제 예측은 틀릴 확률이 더 크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균등배정 수량이 5주에서 11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 최대 청약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최대 청약 가능한 증거금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을 하니까 우대 기준으로 보시면 24만 8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130억 2천만 원. 이거 최대치 청약하는 분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SKIT도 청약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여러 개로 나뉘는데 그냥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계좌만 개설했다 하는 분들은 다 온라인 전용 등급에 해당합니다. 주식 거래든 펀드든 어떤 조건을 맞춰야 일반 등급으로 진급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온라인 등급도 2만 8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치면 14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증권은 아까 증권신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신고서에서는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42만 7,800주를 기준으로 최고 청약 한도가 4만 주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배정 물량이 76만 3,928주로 수정이 된다면 청약 한도도 7만 주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을 바탕으로 작성했고요. 그렇다면 최대 청약 증거금은 36억 7,500만 원이 됩니다. SK증권도 돈이 없어서 문제지 한도는 넉넉하네요. 다음으로 삼성증권은 배정 물량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최대 청약 가능 증거금 수준이 낮습니다. 청약 한도도 낮은 수준이고요. 여기도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계좌만 개설하신 거면 온라인 전용에 해당하시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고객 우대 조건은 증권사 홈페이지나 MTS 통해서 직접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은요. 삼성증권과 배정 물량이 똑같은데 일반 청약 한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용이면 최대로 청약할 수 있는 증거금이 1억 9,950만 원이에요.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례 노리고 청약하실 때에도 삼성증권과 NH는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경쟁률 확인하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 SKIT 2차전지 분리막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매력적인 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IPO 규모는 정말 역대급이다. 하지만 공모가가 비교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앞으로의 전략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나 유통 가능 물량 이런 내용들 더 자세히 보고 짜야 할 것 같고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SKIT에 대한 인기가 조금은 덜할 수 있겠고 그래서 성과를 더욱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균등 배정 수량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증권신고서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균등 배정 방식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는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바로 잡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4월 1일이 넘어갔네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